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기준금리 관련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를 바란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는 적절한 시점에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자신이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면서 나는 연준의 지침 매우 많이 받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금리 결정을 내리는 주요 책임자보다 더 확실히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에너지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질 거라고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에 꽤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국제유가 관련 발언도 네. 나왔다고요? 이 금리와 연결해서 또 다른 경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예. 그는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높다. 유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그들은 오래전에 유가를 낮춰야 했다면서 사실 그들은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진 일에 책임이 크다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는 러시아를 이 종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금리가 내려야 된다. 우리를 따라서 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을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두 가지 요인 모두 이제 금융시장 네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먼저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네.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긴 했지만 채권 시장은 당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마감 때 4.65% 수준으로 하루 전 같은 기간 대비 4bp 정도 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발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채권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금리 선물 시장 반응도 무덤덤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29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9.5%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한 0.6%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2025년 중, 그러니까 올해 중 금리 인하 횟수 기대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회 인하 확률은 33%로 반영이 됐는데요. 하루 전 35%보다 소폭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네, 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기준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회견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연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례에서 내가 연준 사람들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재임 때도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이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음에도 재임 기간 지속해서 정책 결정 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섰을 때는 SNS의 연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자주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를 관행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계속해서 시장에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연준 흔들기가 뭐 네. 실제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 연준의 독립성 유지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1월 FOMC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것인 경우에 만약 그만둘 것이라면 기자의 질의에 안 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냐는 질의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독립성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 임기를 보면 2026년 5월까지인데요.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압박성 발언이 금리를 낮추는 데는 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관리를 압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 이건 그렇죠. 원유 가격에는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유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뭐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원유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더 낮은 주유 가격을 제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을 반영한다면서도 이는 미국 석유 생산 업체들의 이익을 간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과거 2020년 사례를 볼 때 이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의견 충돌로 두 나라가 추가로 추가 공급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네. 유가가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생산 업체, 석유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산, 합병, 해고 등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네.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에 여전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유가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다 더 불투명한 것은 과연 오펙이 이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죠. 1년 넘게 오펙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왔었고요. 네. 에너지 수익에 의존하는 회원국들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를 더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친가상화폐 기조를 분명히 해왔었는데 이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이 어떤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그러니까 워킹그룹을 신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 AI 총책임자로 선임된 데이비드 섹스가 배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실무그룹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 정부 기구들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실무그룹은 가상화폐 규제의 틀을 짜는 한편에 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등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행정명령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가 보호받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창설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배석한 이 가상화폐 총책임자 데이비드 섹스는 워킹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는 21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TF를 만드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호재라고 보이는데 네. 오늘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직까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가격 변동은 없었고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 비축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뭐 이번 명령이 이 정부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는 등 뭐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다 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업계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용진 트럼프 주니어와 어깨 동무 미 인맥과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 네. 동향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정 회장이 이제 보유한 트럼프 인맥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자 2기 행정부 실세로 언급되는 트럼프 주니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 회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주니어와 2년 넘게 깊이 교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와의 이른바 브로맨스는 이번 취임식 외교에서도 상당히 빛을 발했습니다. 네. 정 회장은 취임식 당일인 20일까지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를 했고요. 네. 트럼프 주니어와 식사도 뭐 2차례 정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8일 한 비공식 리셉션에서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어깨에 팔을 건 채로 배우자인 한지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은 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네. 정 회장은 워싱턴 DC에서 2박 3일간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재계 유력 인사는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적인 2인자인 이제 제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정 회장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력 인사가 개최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서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뭐 정부 최고위 인사들과도 두루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정용진 회장은 그렇고 이제 네. 또 다른 기업인들 중에서 누가 취임식에 초청받았죠? 네, 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또 초청받았었는데요. 네. 취임식 전후로 4박 5일간 워싱턴 DC에 체류하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지명자, 내무부 장관 지명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부회장은 부친인 김승현 회장 때부터 이어진 이 미국 공화당 인사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이번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미 친선협회 추천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워싱턴 DC를 찾은 허영인 SPC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도 개별적으로 미국 상하원 및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금 그 비상기업 등의 여파로 정부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대미 창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관 재계를 넘나드는 이 국내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